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3월 5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여명의 영원한 동반자, 또 고고여명을 사실상 지탱해 주시는 분이신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대표님께서 보름에 한 번씩 보내주시는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그저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요새 경기도 참 중소기업에서 참 안 좋은데요. 아유, 저도 답답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공천파동과 민주당과 국힘, 이재명과 한동훈이 싸우는 것을 보면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충격적이고 쇼커적인 거예요. 그 한마디 가지고도 정치가 뒤집어지는 판인데 매일매일 그런 말이 나와요. 응? 앞에 영상 붙였었지만은 일단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지금 이게 의사정원, 의사 파업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밀어붙이라 그러는데 이거 밀어붙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 지지를 한 60% 받고 있죠. 의대 정원. 그런데 꼭 2,000명을 갖다가 YUJI, 긴거리의 유지 논문 같이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1,000명 해도 되고 1,500명 해도 되고 올해 500명 하고 내년에 1,500명 해도 되고 탄력적이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윤석열 방식이에요. 한 열흘쯤 지나면은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윤석열은 총선 때까지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죠.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지금 용콘대에서는 손을 안 돌리고 그러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죠. 복지부를 동원하고 또 행안부를 동원하고 또 법무부를 동원해서 의사를 압박하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의사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관료나 검사들보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게 고고여명의 생각이에요. 어제 윤석열은 왜 자꾸 이런 말을, 윤석열은 말만 했다면 설합니다. 의사 파업을 보며 용돈을 미치겠다. 용돈 끄는 아버지에 떠올랐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을 할 말입니까? 나 아버지 말 안 듣다가 용돈 끊겼어. 그러니까 의사들도 너희들도 내 말 안 듣면은 너희 의사직 박탈할 거야. 이게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한 발언인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방종은 안 된다. 아버지가 잔디를 깎고 풀도 뽑게 했다. 그리고 용돈 안 주니까 잔디도 깎고 풀도 뽑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면택이라는 입틀막 있잖아. 입틀막. 소아청소년 의사협회장. 이면택 화이팅! 나 이면택 보면서 배꼽 잡아요. 이런 거 기사가 나오니까 이면택이가 이 새끼가 어릴 때부터 이 새끼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싹수가 없었으면 용돈을 끊었겠나. 야, 미치겠다. 이면택 화이팅. 중번에 이면택이가 뭐라 그랬어요? 나 같으면 성행교육을 하고 살지 않겠다. 그죠? 또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가 구수한 이유를 알겠다. 그리고 이 복지부 차관이라는 애가 용산에 복지비서관이었어요. 얘가 지금 선도했었죠. 그 장관이라는 놈은 그냥 멍청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복지부 차관이 지금 의사들하고 싸우는데요. 이놈이 의사들을 의세라고 표현했어요. 의세. 우리가 보통 세라고 표현되는 건 비하하는 말이죠. 짭새가 대표적이죠. 짭새. 그 5.18 운동권들의 유행했던 짭새. 그 다음에 검세. 검사를 검세. 판사를 판세. 이걸 갖다 우리가 의세라는 말은 나도 처음 들어봐. 저 솔직히 의사 놈들 하지만 저는
그러면 관료들, 공무원들은 뭐 공세냐? 관세냐? 이게 이런 식으로 타협을 않고 설득을 않고 회의를 않고 이런 식으로 타결을 몰아가야 되는데 그냥 의사들 의사라고 이 복지부 차관이라는 놈이 윤석열이 지시를 받아서 용컨대 출신이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패러디가 며칠 전에 나왔죠. 아니 우리나라가 뭐 패러디도 못하는 나라야? 입털막 정권. 그죠? 그런데 의사들이 이게 막 그렇죠. 막 노트북 막 의사들이 노트북도 뺏기고 핸드폰도 뺏기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의사들한테 할 겁니까? 이 윤석열의 특징이 이래요. 한동훈의 특징이 압수수색해. 핸드폰 빼서 집에 들어가 압수수색해. 점검을 확보해. 아니 확보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나 의사 안 할래요. 이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지금 무단 파업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의사들이 말이야 의사 챌린지 의사 패러디를 이렇게 지들끼리 돌죠. 2030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야 민지야 빨리 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수갑찬 의사도 보여. 이제 수갑찬 애들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더 폭발합니다. 의사들이 더 폭발해요. 앞에 의사발은 올려놨어요. 그리고 지금 뭐 불가역직이다. 7,000명을 갖다가 말이지 전공의가 어제까지 복귀 안 했으니까 오늘부터 면을 취소하겠다. 해라. 아니 2,000명을 갖다가 정원을 하면은 10년 11년 후에 의사가 나오는데 7,000명 정원하면은 한 4, 5년 동안은 의료 현장이 마비되겠다. 해라. 면을 취소해라.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해요. 전임에 마저 다 떠나고 있어요. 전임의. 전이면은 인턴 레지던트 끝나고 교수 되기 위해서 1, 2년 더 근무하는 애들이에요. 그죠? 교수 밑에 바로 실력이 있는 애들도 지금 빅5 병원에서 1,100명 중에서 5, 600명이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학생들 동맹휴업에 들어갔고 전공의는 복귀도 하지 않고 그렇죠? 뭐 어느 세브란스 병원인가 어디 병원은 뭐 150명 중에서 5명만 복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공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문재인 정권 당시에 400명인가 500명 정원하려다가 주저앉았죠. 그때 국힘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통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400명 500명 정권 뺏으려고. 근데 지금 2,000명이야. 근데 이재명이나 생양아치 해서 이거 하나 반대 못해. 의사들은 혼자만 고구 못하고 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죠. 의사들이. 나 이거 찬성 못해. 나도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4,500명 정원할지가 저도 문재인이가 성공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권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의대 정원을 저도 반대하고 문재인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웬만큼 해야지. 왜 의사들 갖다가 압수수색하고 핸드폰 뽑고 스마트폰 뽑고 노트북 뺏고 집까지 쳐들어가고 이러냐는 거죠. 이거는 지는 게임이에요. 총선까지 가지도 못해요. 가면은 지는 게임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가 올라가니까 정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 입털막 정권. 아니 카이스트 대학생을 왜 입털막을 해서 쫓아냈죠? 졸업식의 주체는 카이스트 대학생인데 그걸 의사들이 가서 의견을 말하고 왔는데 그거 들어주면 되지. 왜? 그걸 이면택이라는 애가 그러네. 소아청소년 협회장. 왜 그걸 갖다 하고 다리 들어 쫓아냈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응? 그 진보당은 전북 특별자치도 빼고 그죠? 네가 뭔데 국민의 입털막을 막냐? 표현의 자유를 막고 사고의 자유를 막냐? 사상의 자유를 막냐? 그죠? 근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이재명이라는 놈은 귀털막 귀 닫고 있어. 아우 이재명 나 얼굴만 보면은 저는 진짜 밥맛이 떨어져. 너무 이상하게 애새끼가 사악스럽게 생겨가지고 한쪽은 귀 막고 한쪽은 입 막고 너희들 둘이 해봐. 입 막은 게 더 크죠. 아니 귀가 막으면 음식을 먹고 좀 불편은 하죠. 근데 입 막으면 음식을 못 먹잖아. 그 입털막 정권이 더 큰 거예요. 위험 신호가. 근데 이게 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민주당 애들이 너무나 할 말이 많아. 너무나 할 말이. 민주당이나 국힘을 보면은 김영주가 국회 부의장하고 노동부 장관 했던 애가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또 이재명 저 사당에서 고용부 장관하고 3선하고 4선이죠. 비례 1석이니까 지역구 3선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영화를 누리던 애가 공천 컷을 당했다고 국힘으로 왔죠. 최보수주의자고 국힘이 이기길 바래요. 근데 국힘이 한두 석 몇 석만 더 이겨야지 180석이나 170석, 160석까지 가면 이 나라 망합니다. 또 망해요. 이재명의 새끼가 아무리 생자가 치지만은 이재명은 패하고 국힘이 조금 이겨서 이재명에 있는 민주적통을 가진 애들이 이재명을 치는 걸 바래요. 저는. 그런데 지면은 물러나야지 새끼가 뭐 근데 안 물러나려고 그러겠죠. 근데 세상 만사가 선거 지면 무조건 물러나는데 안 물러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더 망하는 거지 뭐. 자, 이 김영주라는 애가 탈당한 지 며칠 만에 공천 컷 당한 지 며칠 만에 국힘으로 갔죠. 한동훈은 얘를 갖다가 큰 정치인이라 그래. 좋다. 이런 게 큰 정치인이면은 세상 만물의 말이야. 영화를 누리겠다. 그리고 중도 확장을 꽤 한대요. 이 김영주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상민하고 달라요. 이상민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시대에 이재명 2년에 하나도 혜택 받은 게 없어. 근데 김영주는 문재인한테 혜택 받고 고용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됐고 국회 부의장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재명 때 국회 부의장도 했죠. 그런데 얘가 명분이 없다는 거죠. 정치라는 게 이렇게 새새끼가 옮겨다니던 모이를 찾아서 옮겨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주 같은 애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힘에 절대 도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동훈이가 정치를 모르고 그냥 저걸 빼오면은 빼와서 입당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정리가 되는데 공천 이재명이 저 생양아치 새끼의 사천이 정리가 되는데 아이고야 이재명의 김혜경의 말이야 수행 부실장인가 실장이었던 것 같다가 저 전라도에다 공천을 줬네. 또 시작이야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그거는 다음 영상에 찍고 이 김영주라는 사람은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보수라면은 받아들이는데 그냥 슬쩍 그냥 영등포 갑에다가 김민석이 치라고 그 공천만 주면 되지. 이걸 또 벌리는 거야 국힘 애들이. 근데 상식적으로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공천 떨어졌다고 지가 20년 동안 지지하고 영화를 누렸던 민주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국힘으로 갔다? 그거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싶은 욕심뿐이 없어요. 이재명이가 사리사욕으로 저희를 잘랐다 그러는데 김영주가 사리사욕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 지금 정치계에서도 김영주의 저 변신을 아주 안 좋게 봐요. 상식적인 정치인들은.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놈도 문제가 많죠. 그 이상민이 같은 경우가 박용진이가 김영주가 국힘으로 입당을 하고 공천을 받는 과정을 보고 박용진이가 비루하다, 정치가. 정치는 지조가 있어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격을 해버리죠. 그죠? 그럼 이상민이가 나와가지고, 건복주 이상민이가 나와서 김영주가 비루한 게 아니다. 박용진 너는 이재명한테 비루하다고 비판해봐라. 이상민도 거들죠. 근데 이게 말입니다. 전 이상민을 괜찮게 봐요. 건복주. 아니 이재명 2년 동안 계속 이재명을 비판했었는데 근데 김영준이 이재명 비판 한 번도 안 했어요. 공천 받으려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이 비루한 건 우리 알아요. 비루하고 비천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영준은 뭐를 위해서 그럼 우리 보수를 위해서 이때까지 싸웠고 뭐를 위해서 진보 좌파 이재명 파를 갖다 공격을 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이건 단순한 철새예요. 얘 김영주를 비교하자면 이현주를 비교하면 돼요.
이현주가 586 운동권 없애자, 친문 없애자 하던 애들이 갑자기 보수로 넘어가가지고 태극기 부대하고 합류해가지고 삭발까지 하고 이재명 문재인을 그렇게 조지던 이현주가 이제 갑자기 또 문재인 586한테 죄송하다 이재명을 갖다가 자기는 보호하며 윤석열 정권을 쳐야 되겠다고 또 줄이 들어가잖아요. 이현주가 윤석열 2년 동안 홍준표 부적표 붙어가지고 그죠? 지난 지선부터 지금까지 부산도 출마하려고 그러고 이번에 총선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안 되니까 줄이 들어간 거야. 공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현주나 김영주는 애가 좀 순하죠. 이현주는 좀 독하고 애가 똑같은 애들이에요. 지금 고용, 노동, 양극화, 빈민, 빈곤 이런 거는 민주당 진보의 좌파의 그 아젠다죠.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노동운동을 한 김영주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한동훈의 품에 안겼어요. 한동훈을 보고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올시다죠. 아무 영향이 없어.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놈한테 또 들어가 보면은 너무 지겨울 게 많아. 응? 어제 임종석이라는 친구가 임종석이가 당에 잔류하겠다 그랬죠. 그래 이재명이라는 놈이 환영한다. 그간에 일을 있고 총선에 이기는데 합심을 하자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임종석이가 원래 이렇게 큰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586 운동권의 상징성이 있어요. 얘를 찍어내는 순간 5060이 이탈한다 그랬죠. 586은 5060이 주류니까. 그죠?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돌 던진 애가 없어요. 80년대 학교 다닌 애들은 80%는 거리에 나서 돌 던졌죠. 그럼 다 이탈해서 지금 국힘 쪽으로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임종석이는 지금 얼치기 평론가들이 자꾸 차기 대권 당권 이야기 하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86 운동권의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임종석이가 한동훈이가 586 운동권 척결을 들고 나왔는데 그거를 이재명이라는 놈이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서 586 운동을 쳐냈는데 그죠? 다행히 몇 놈을 안 쳐냈어요. 그래서 임종석 파동은 요번에 끝났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그거 좀 이따 말할게 하여튼 지금 임종석이가 당에 잔류하면 환영한다. 같이 싸우자. 그까지만 말했죠. 선대위원장 해라. 당 중요한 총선 역할을 맡아달라고 그러야 되는데 이놈의 새끼가 그래? 그만뒀어? 주 새끼가 드디어 나한테 굴복했네? 임종석 역할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 임종석 역할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놈이 정치를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지금 현재로 가면은 민주당은 완벽하게 완패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힘과 윤석열과 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이재명의 악재 같은 사천 파동, 그 다음에 의사 정원 문제인데 이놈의 자식은 이재명이라는 놈은 진짜 전략적인 사고도 없이 그냥 자기만 살기 위해 산다는 거죠. 임종석이가 당 잔류하겠다 그래 얼른 가서 만나가지고 고맙다. 사실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컷을 했는데 합치자. 중요한 보직 좀 맡아달라. 그 말도 안 하고 아이고 우리 임종석은 총선에 살 역할이 없다. 그렇다고 저쪽 국민으로 가보면 국힘 한동훈이 말하는 거 보면 촉새 같아. 촉새. 우리가 촉새라는 애는 몇 명 있죠. 유시민이 촉새, 이준석이 촉새. 그렇다 그러죠. 근데 유시민 걔는 그냥 머리가 너무 복잡해. 유시민을 갖다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모신다 썰도 있고 유시민이가 선대위원장으로 오면 민주당은 또 한 번 망하겠죠. 그런데 유시민이 애는 너무 많이 배운 애야. 너무 많은 책을 읽은 애야. 한동훈이나 이재명이나 이런 애에 비교하면은 그래 걔는 막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인문 사고가 있던 애죠. 유시민은. 그런데 한동훈은 촉새야. 틱톡 같다. 틱톡. 짧은 말로 막 치고 다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될 때까지 새같이 쪼다가 그냥 잠들어.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재명하고 민주당을 공격해. 조선일보에서 오늘 이재명 한동훈을 갖다가 틱톡 놀이 한다 그래. 틱톡.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틱톡 놀이 하는데 저게 언젠가는
그때 짧은 언어로 말이야 민주당과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는데 일각에서는 한동훈이 틱톡 노리시게 언젠가는 사고 친다. 지금 사고를 엄청나게 쳤어요. 한동훈이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망언이 많아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새끼가 생양아치기 때문에 그게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용도 3인데 아니 국힘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 아닙니다. 용각산입니다. 3선 이상은 한 명만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현역들은 다 공천 받았습니다. 20대, 30대는 별로 없고 여성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않은 공천을 했죠. 그런데 이게 비판이 안 나오는 이유가 여론 장악이고 언론 장악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이가 가만히 보면 이재명 세계는 생양아치 사천도 있지만 이쪽에 오히려 난 더 크고 광범위하고 깊다는 거예요. 꼰대 정당을 만들고 썩은 물 정당을 만들었는데 한동훈이가 얘는 그거 자랑스러운가 봐. 매일매일 그냥 변명만 해. 이재명을 봐라. 이재명 사천을 봐라. 구정물 공천 아니냐. 썩은 물 공천이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얘한테 반박을 해도 한동훈이한테 그거 무시해 얘는. 무시하고 또 다른 데로 튀어. 그 대표적인 게 그 민주당 좌파들의 논리예요. 쟤네들이 팩트 가지고 공격대로 그거 말 안 해. 다른 거를 공격할 거야.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재명이라는 이 생양아치 때문에 새끼는 자기만 살자 그러고 이제 공천 파동이 요번 주나 다음 주 초면 끝나요. 다음 주 말이면 다 끝납니다. TK 강남도 다음 주 말이면 끝나요. 그런데 얘는 하는 게 철학적인 사고나 역사적인 사고나 인문학적인 사고 아무 말도 없어. 한동훈이는. 그러면서 그냥 김영준을 큰 정치인으로 데려왔고 이재명만 쪼고 그죠? 얘가 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현안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총선 그거죠. 그 다음에 의사 정우 문제죠. 난리 났죠. 근데 의사 정우 문제가 제대로 보도가 안 돼요. 정부가 이제 7,000명을 자르겠대, 전공을. 면을 취소하겠대. 반드시 불가역적이래요, 불가역적. 자르고 나면 너희는 의사 복귀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권의 실체라는 거죠. 아주 엉망이 돼버렸어, 엉망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